어휴, 오늘 많이 덥죠? 네. 차에서 내리는데 막 숨이 턱 막혀.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들하고 함께 고민할 주제는 그 받으신 교재 보시면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라고 되어 있죠. 저는 교재가 없어가지고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합이에요? 초등 저학년이에요? 통합이에요? 맞아요. 다 저학년이에요? 오늘 저학년입니까? 저도 몰라요.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 초등 저학년 교재에 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 특성 있어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이렇게 고학년 아니면 저학년. 아, 이게 아이 특성이 맞는 영어. 예. 자기 주도, 고치도. 몇 쪽이에요? 262페이지요. 예,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그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외부 그 인력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그 특별히 제작한 교재예요. 근데 제가 학교마다 가보면 이 교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배부만 하고 실제로는 별로 안 들고 계시고 참고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엄마표 영어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면 잘할지 우리 아이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룰 주제가 영어인데 제가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죠? 너무 솔직하시다. 다른 학교 가보니까 저보고 영어 잘하게 안 생겼고 수학을 잘하게 생겼대요. 좀 성질 더럽게 이렇게 예리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를 맡게 되는지 참 신기하죠. 제가 지금 원래 대구 시내 약 30개 초등학교에 학부모 영양학과 연수를 하러 가는데 그 중에 25개 초등학교에서 저보고 이 주제로 하래요.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참 웃기죠.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시간만 많으면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영어를 못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는지 이런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잘 영어를 못하니까 어머니들 입장이 비슷하죠. 혹시 뭐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집에서 애들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 동화책을 막 줄줄 읽어주고 막 이러면 제 강의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저처럼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부터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것보다 좀 서글프고 이래가지고 4살 무렵부터 우리 아이 지금 26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입시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함께 해서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영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어머니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아무도 반응이 없네. 모르네.
네이버 알아요? 네이버. 네. 네이버는 아는구나. 다음 알아요? 다음. 네. 이건 다 알아요. 네이버 다른 아냐고 물으니까 가짜다는 듯이 웃으시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히 아는 거지. 이런 투정. 자녀교육의 세계에서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은 마치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이버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찔하네. 뭐, 너무, 푸르미닷컴은 알아요? 푸르미닷컴은 좀 아는구나. 이거, 이 일 어떡하나? 푸르미닷컴 주로 유아교육, 그죠? 어릴 때,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전집을 많이 일으키면 푸르미처럼 명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푸르미 아빠가 막 강의하러 전국을 돌아다녀가지고 많은 팬들이 생겨서 이제 형성된 사이트가 푸르미닷컴인데, 그건 유아들 때 하는 거예요. 유아들 때. 초등학생 학부모나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되면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유료라서 뭐 안 적어도 돼요. 다른 네이버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죠. 근데 이 잠수내라는 사이트는 돈 내야 들어가요. 1년에 10만원. 그러니까 뭐 지금 적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한 달 결제도 안 돼. 뭐 혹시 한 달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가지고 하다가는 접근도 못해요. 최소 6개월에 6만원, 1년에 10만원 내야 이 안에 내용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자녀교육 세계인 네이버 같은 곳이에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사이트가 생겼고, 저는 그 사이트에 뭐 시작하면서부터 들어가서, 제가 대구 살면서, 서울에서는 대구를 보고 시골이라 하거든요. 이 촌동네 살면서도 서울의 인류 동네에서 대치동 뭐 이런 데 있죠. 에서 흐르는 자녀교육 흐름, 교재 뭐 이런 거 이제 거기서 다 배우는 거죠.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 도서관에 그 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도서관에 부모교육 서적 이런 것도 있죠. 검색해 보시면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시중에 베스트셀러인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이 너무 비싸니까 그 엄마들이 집에서 엄마표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엄마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애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이런 거 말고, 엄마표 영어가 크게 이제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 방금 이 흐름은 아주 작죠. 엄마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가끔 가다 보면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재수없게 어떤 엄마들이 자기 애하고 영어를 막 대화해요. 이런 아이들은 막 계속 영어로 책 읽어주고 영어로 대화하고 이래가지고 이른바 이중 언어 부사장, 바이링구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키우죠. 이건 이제 소수고,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는 뭔가 하면 필요한 경우에만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웬만한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영어를 우리말처럼 잘하게 할 수 있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이버 같은 데서 엄마표 영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사이트가 뜨죠. 블로그도 있고 뭐. 이런 대부분의 흐름들이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뭐 리틀팍스? 혹시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리틀팍스 이런 사이트 가면 이제 영어 동화책 막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읽어주고 뭐 이런 거죠. 성우가 그런 거 하면서 회비 내고 뭐 하는 이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엄마들 잘 관심이 없으신가. 하여튼 거기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영어 학원을 안 보내고도 영어를 아주 잘하게 이렇게,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로스쿨 준비한다고 뭐 8월달에 뭐 시험 친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영어에서 당연히 뭐 반점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경험한 동네 언니, 여러분들 동네 언니들한테 주로 정보받고 막 이러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받고 이랬거든요. 아빠가 보내라니까 쪽팔리잖아요. 전부 엄마들 내려와서 막 차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는 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차 오면 재빨리 애를 뛰가라 하고 근데 딱 보니까 엄마들끼리 애들 보낸 다음에 만세를 부르면서 그죠? 속이 시원하다는 투로 자기들끼리 언니 우리 집에 올라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관계를 맺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올라가서 차 한잔 할래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어볼 동네 언니도 없고 이래가지고 주로 육아서적 이런 걸 많이 읽으면서 좀 과장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의 모든 육아서적을 다 읽었어요. 요즘은 뭐 애가 다 커서 안 읽지만 옛날에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제일서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영풍, 뭐 교보, 알라딘 이런 거 내려와 있지만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제일서적이에요. 시내. 거기 가면 육아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 있는 육아 코너의 책을 거의 모두 읽다시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려져서 그 영어를 잠수네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은 거 말고도 제가 육아서적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자녀교육에서 이렇게 성공한 부모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수기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더라.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우리 달서구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전문 서점이 하나 있는데 전집 파는 서점 말고요. 단행본을 좋은 어린이 책을 파는 단행본 서점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점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손을 잡고 꼭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니까 더 커버려서 이제 어린이 서점에서 읽을 책이 없어졌죠. 그때까지 이제 저하고 우리 아이가 그 서점을 출입하면서 아주 단골이 됐잖아요. 그 서점 주인이 이제 그걸 유심히 관찰하다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대형 서점이 대구로 내려오고 인터넷 서점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골목 서점들이 문 닫게 됐죠.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서점 주인이 저보고 그 어린이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 강의를 하면 해달라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그동안 받은 도움이 고맙고 이래가지고 자녀 강의를 한번 했는데 들었던 엄마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매주 한 번씩 하게 됐어요. 지금 원래 12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제를 정해서 한 학기는 이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학기씩 방학 때는 쉬고요. 또 한 학기는 아이들 살리는 수학 공부법, 또 한 학기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주제로 매주 금요일마다 송현동에 가서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했는데 무료 강의죠. 원래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면 다 잔소리하고 막 이러죠. 근데 저는 잔소리 안 해요. 단지 이제 제가 먼저 어머니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경험한 그 선배로서 몇 가지 이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오늘 주제가 영어인데, 영어 못하면서 이거 영어 이야기하고 영어 고민하다가 참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뭐 뱃속에서부터 애들한테 영어 테이프 틀려주고요. 그리고 노래로 애들 막 영어 따라하게 하죠. 노부영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노래로 부르는 영어 동화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또 불안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다니까 하다못해 눈높이 영어라도 해야 되죠. 눈높이 영어, 뭐 기탄 영어 뭐 다 하고 있죠. 조심해야 되겠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괜히 욕했다가 또 눈높이 영어, 조금 비싼 게 튼모시기 영어, 뭐 아니면 윤무시기 영어, 그죠? 하여튼 근데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 공부의 목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선은 당장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를 하니까 이거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하는 영어는 그냥 노는 거라. 그래. 짜다라 뭐 큰 뭐 기대할 것도 없고요. 또 거기서 뭐 좀 뭐 못 따라간다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과 같이 놀고 뭐 노래 부르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히려 목표를 어떻게 봐요? 멀리 봐요, 멀리. 운전할 때요, 초보들이 운전대를 자꾸 벌벌 떠는 이유가 바로 옆에 부딪힐까봐. 이쪽에 부딪히려고 하면 이쪽을 꺾죠? 이쪽을 꺾으면 하면 옆에 차가 지나가지? 그래 헤맨다니까. 그냥 운전할 때 어떻게 하라요? 시야를 어디 두라고? 전방에 멀리 두라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좌우를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위험하죠.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도 지금 당장 내 옆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죠? 옆집 아줌마 어떻게 하는지 이거 신경 쓰다가는 괜히 옆집 놀러 갔다가 우리 애가 안 하고 있는 거 뭐 하나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는 표정 관리하죠. 뭐 자기도 아는 척 하다가 집에 딱 돌아서 현관문 닫는 순간 바로 애 부르잖아. 왜?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할 때 좌우를 막 가까이 있는 좌우를 살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애 그르치는 거랑 멀리 봐요, 멀리. 마치 마라톤을 출전한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뛰면 어떻게 돼요? 금방 제풀에 지쳐서 탈락하죠? 지금도 저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무슨 아주 큰 육상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TV에서 계속 그거 중계해 주더라고. 근데 장거리를 뛴다면서 단거리처럼 달리면 금방 쓰러져요. 제풀이 지쳐서 완주를 못하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똑같아요. 지금 당장 뭐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에 뭐 무슨 인생이 크게 결정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수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가, 어떤 테스트를 치는가 하면 요 줄이 이거 보여요? 미국의 학년 그레이드 1, 2, 3가 미국의 학년이에요. 우리나라 수능은 미국의 초등 5학년 수준인데 단지 글자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국어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언어가 영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나 이런 게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이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것 없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단지 언어가 영어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거죠. 뭐 이건 지나가고.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영어나 무슨 공부든지 시켜보면요, 어떤 아이는 학습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학습에 별로 재능이 없고 싸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애는 게임, 어떤 애는 뭐 음악, 이런 식으로 아이들 재능이 각각 다르죠. 물론 여러 가지 재능이 한꺼번에 한 아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이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이 학습적인 영어를 잘해서 리딩 뭐 이런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학습적인 것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성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국가대표로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죠. 애들이 공부는 되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축구한 거 보면. 공부 잘했으면 축구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만 찾지. 제가 아버지가 또 축구부 감독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막상 축구를 잘해가지고 영국으로 이렇게 스카우트돼 가니까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야. 그죠? 야구를 잘하는 유현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데 부상이 있어서 원래는 쉬는데 얘도 미국 가서 야구를 해요. 그러니까 팀원들하고 어울려야 되죠. 의사소통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괴롭죠. 팀에 적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습적으로는 성취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의사소통은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지 그 아이에게 굉장한 기회를 넓히는 일이 생긴다. 회사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훨씬 위에 신임을 받고 출장도 잘 가고 이렇죠.
근데 학습적 영어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책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좀 학습적 영역에서 좀 잘할 수 있고, 선천적으로 책 읽기 이런 거 딱 싫고, 운동회 가서 뛰놀기 좋아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친구 사귀는데 귀신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건 사회관계 지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요. 하버드 대학 유명한 분이 어떤 것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옛날에 우리는 무조건 학습지능, IQ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IQ가 높으면 성공하는 거 하니까 그게 아닌 거라. 어떤 아이들은 IQ가 굉장히 낮은데도 사회관계를 잘 가지고 정치가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애들은 또 그 사업 마인드가 발달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동창회 밴드 같은 데 가봐요. 초등학교 때 엄마들은 세련되게 놀 때 옆에 남자친구 짝꿍 코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친구도 있을 거라. 근데 지금 딱 만나보면 외제차 몰고 딱 나타나죠. 공부는 못했는데 사업 마인드 이런 게 뛰어난 거예요. 이런 걸 다중지능이라고 하죠. 여러 분야의 지능이 달라서 어떤 것이 우리 아이의 가장 장점인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의 목표를 의사소통에 둬야 돼요. 꼭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좋지만, 그런 경우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영어를 포기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를 언어로 여기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만 해두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진짜 요즘 세계가 좁아져가지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 학원을 한 번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 해외에 벌써 10개 나라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뭐 네덜란드, 태국, 일본, 홍콩, 뭐 다시 할 일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세계가 굉장히 좁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겁도 없이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자, 그럴 때 이게 말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낭패 본다니까. 저는 우리말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미국 가면 저는 벙어리예요, 벙어리. 미치겠어. 한국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 가면 한마디도 못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요, 출구를 찾는데, 공항 큰 데 가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셔틀 타고 어디 가거나 지하철 타고 짐 찾으러 가야 돼. 한번 생각해봐요.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짐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실제로 저 미국의 아틀란타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대형 공항이거든요. 물류의 중심이라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 캐리어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저는 다행히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여가지고 지하철 탔어요. 그러니까 정거장, 두 번째 정거장에서 사람들 우르르 내리더라고. 내가 따라 내렸잖아. 거기 가니까 내 트렁크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미아되는 거지, 미아. 그러니까 의사소통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최선의 목표를 의사소통에 둬야 되죠. 언어로서의 의사소통. 근데 뭐 여기는 그래도 조용한 동네라서 다행이지만, 영어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난리죠, 난리. 그래가지고 어릴 때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내요. 좋은 동네, 부자 동네 가면. 여긴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없죠? 있어요? 7호 광장 이런 데 가면 있을 낀데. 여기서 7호 광장은 나와버린 거 아닌가? 잘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 푸른 방송 있는 데 가면 키즈클럽. 네, 없어졌어요? 오, 우리 아이 4살 때 제가 키즈클럽 직접 상담하러 갔잖아. 그 환상적이더만. 그죠? 애들 막 원어민들하고 교실에서 놀고, 막 카페 깔려있고, 볼풀에서 놀고, 엄마들은 로비에서 모니터로 딱 아이들 수업하는 걸 보면서 커피 우아하게 마시고 막. 근데 돈이 비싸. 요즘 영어 유치원 가려고 하면요, 보통 뭐 원더랜드 제일 흔한 데인데 80만원, 한 달 80만원. 젊은 엄마들 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데 보내고 이러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러면 영어를 잘할 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실은 영어 유치원 갔다 와도 별 소용없거든? 영어 유치원 가서 원어민들하고 좀 놀아봐야 뭐 그 6살짜리, 7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 놀이터 가면 다 한국말 해. 그러니까 이 뭐 거기서 짜다가 뭐 배운 영어를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 나중에 되면. 그런데 이제 영어 유치원 하는 분들이 막 겁을 주는 거지.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예?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안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이 결정적 시기라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서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이론이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은 딱 빠지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영육하면서 막 난 영육해가지고 무슨 애기들한테 미기는 모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도 영어 유치원을 줄여서 영육하더라고 저끼리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재수 없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실제로 비싼 돈 들여서 5세, 6세, 7세 3년씩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유치원 안 보내죠. 영유 보내는 집에서는. 근데 3년 동안 생각 빠지게 한 달에 80만원씩 갖다 뽑아요. 그게 보통 돈인가. 근데 나중에 나오면요 별거 없어. 시간이 흐르면 다 까먹는다니까. 초등 1, 2학년 때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또 무슨 프로그램 만들잖아. 그죠? 영어 유치원의 그 경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수십만 원 내래. 그래 초등 1학년 때 또 그거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래? 영어 유치원에서 막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하고 막 이래가 몇 마디 배워와도 그걸 써먹을 데가 없어. 집에 오면 엄마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뭐 일단 놀이터 나가면 애들이 다 한국말 해. 그죠?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고 비싸기만 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또 머리 좋은 사교육 하는 사람들이 또 만드는 게 뭔가 하면요 영어 전문학원 3학년 이상부터 영어 수업도 학교에서 하고 하니까 그죠? 이제 애들 좀 컸으니까 이제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자 뭐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영어 전문학원이에요. 이 동네는 제가 잘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여기 뭐 있는가 몰라. 여기서 저쪽으로 쭉 가가지고 성서원 플러스 쪽으로 가면 뭐 좀 있는데 7호 광장에 있나 모르겠네. 영어 전문학원 뭐 제일 삐리하고 그런 게 이제 영어 전문학원 효시가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게 ECC예요. 근데 요즘 ECC는 제일 없어 보이는 영어 전문학원이죠. 뭐 서울에서 내는 유명한 전문학원들이 있어요. 엄마들 알란가 모르겠네. 잠수내를 모르니까 뭐 학원도 잘 모를라. 아발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보지. 외국의 거대 자본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륙한 영어 전문학원이에요. 아발론. 수성구 옛날에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처음 진입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이 있으니까 제가 사는 달서구 들어오더라고. 달서구 신월성지구에. 여기는 못 들을 거야 아마. 뭐 엄마들이 알아야지 들을지. 장사가 돼야 들을 거 아니에요. 청담 청담에 있어요. 다행이네. 아발론 다음 유명한 청담, 이화, 서강 뭐 이런 소위 말해 뒤에 어학원이라고 붙어. 이게 전부 영어 전문 학원이죠. 이런 영어 전문 학원들은 고급 정책을 써요. 한구의 한 프랜차이즈. 그것도 서구 이런 데는 없어. 북구 이런 데도 없고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 북구 홈플? 아니, 홈플 아니. 서구 홈플? 홈플까지 가야 돼. 서구 홈플이 어디지? 내당동? 성서. 아, 성서 홈플. 그건 서구 아니지. 달서구지. 그까지 가야 있다고 이 동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 왜? 비싼 돈은 안 들여도 되니까. 가까이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안 보낼 수는 없고 불안하고. 아예 없으면 더 좋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영어 캠프 방학 때 수백만씩 들여서 필리핀 보내고 막 이렇게 쇼 하는 거죠. 이런 거 한다고 뭐 짜다가 넣나 하면 안 넣는다는 거라. 근데 이 학원들이 왜 또 뭐 설치는가 하면요. 옛날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그 이제 그 환경을 갖다가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ESL, EFL 이렇게 말해요. ESL이란 말은 영어가 두 번째 언어다 이런 뜻이죠. 잉글리시에서 그죠? 세컨드 랭귀지. 이건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처럼 모국어가 있긴 있지만 영어도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공부 환경이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렇게 불러요.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면 영어 전문학원 가서 영어를 배워오잖아요.
그러면 관공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굉장히 자주 쓰죠.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은 어떤가 하면 영어가 완전 외국어라. 학교에서 영어로 막 대화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안 하죠. 대학교는 가끔 명문대학 가면 그런 데가 있어. 영어로 수업해요. 근데 뭐 일반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거나 이러지 않죠. 관공서에서도 영어로 뭐 서류 띄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 이런 환경을 잉글리시에 이제 포린 랭귀지 EFL 이렇게 불러요. 이 학습지나 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다 막 가르쳐주고 하죠. 입시 설명회 같은 데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어 전문 학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EFL이라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 학원에 와 있는 동안은 학원 내부의 환경은 ESL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 청담 같은 데 특히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 청담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학원은 동아시아적 ESL이다. 동아시아가 일본, 중국, 한국을 말하거든. 이 동아시아에서는 EFL이라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학원에 와서 수십만 원 내고 하루 종일 애들이 살면 그 환경이 영어 환경이라서 영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말만 그러더라. 뭐 학원 보내보면 알 텐데. 그리고 아발론이나 청담 같은 이렇게 비싼 학원들 동네에 잘 없고 구에 막 그것도 좀 교육적으로 관심 있는 동네에 하나씩 있는 이런 학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 전문 학원 가운데는 정책을 달리해서 동네마다 하나의 프랜차이즈 이런 영어 학원이 있어요. 아마 이 동네도 있을 거야. 그 학원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뭔가 하면 GNB. GNB 들어봤어요? 여기 있어? 그것도 여기 없어? 저기 인근에. 인근에 7호 광장 가면 있어요? 아니요, 7호 광장은 없고 저기 성당 포스코. 옛날 성당 주공자리에 이 동네 아니네. 신남내거리 쪽. 신남내거리? 7호 광장 가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요 밑에 신남내거리 대신동 저기 서문시장 지하철. 하여튼 이 동네 아니네. 그 엄마도 GMB 가면 동네마다 보이니까 뭐 싸 보이죠? 그래서 GMB 많이 가요. 초등 영어 하러. 아니면 이보영 토킹 클럽 뭐 이런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 전문 학원 중에서 동네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 사우리처럼 보이는. 그래서 GMB는 전국에 1000개 넘게 있어요. 1000개. 이런 영어 전문 학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교육도 이만큼 들어요. 영어 유치원을 1년 보낸다고 하고 1년 그리고 초등 때 뭐 웬만한 영어 학원 전문 학원 가면 다 3,40만 원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등까지 해가지고 수능 칠 때쯤 되면 약 4천만 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거죠. 근데 영어 유치원을 3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이보다 또 훨씬 더 비싸. 그죠? 1년에 1,000만 원씩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제대로 이런 학원을 보내려고 하면 약 사교육비가 최소 4천만 원 이상 들어요. 이거 하겠어요? 보통 일이야죠. 그리고 이런 데 보내는 엄마들은 돈은 이거 우리 좀 미안한 말로 돈질한다 하죠. 돈질하면 애가 영어 실력이 하늘을 나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엄마의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애들의 영어는 바닥을 끼고 있어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싼 눈높이 영어를 하나 비싼 뭐 영어 전문학원을 다니나 시간 점점 흐르고 하면 다 그 나무의 그 밥이다. 미국인들 만나면 도망가고 이거 똑같아요.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애들은 새가 빠지게 뭘 외워야 되고 그죠? 처음에 어릴 때는 막 꼬신다고 파닉 살 때는 좀 재밌는 것 같아. 영어 동요 따라 부르고 이럴 때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단어 외우라 하지, 문장 외우라 하지, 문법 공부하라 하지. 뭐 골치 아파요. 어머니도 뭐 옛날에 영어 하다가 다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50m 전방에 외국인만 나타나도 벌써 쫄아서 여기서 장문하고 있죠. 저 외국인 내한테 길을 묻는다면 난 어떻게 대답할까? 네? 여기서 막 장문하고 있다니까 주어는 이때 I를 써야 해. 뭐 하면서. 주어 다음에 뭐더라? 동사잖아. 뭐 동사는 여기서 뭘 쓰지? 뭐 개사고 뭐 SV, OC 개사고 뭐 이런 거 있죠. 문장의 오형식 고민하고 있어요. 극하는 사이 외국인 벌써 지나갔어.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이제 또 경험하는 거라 돈질하는 옆에 애들부터 돈질 해보니까 알지. 안 하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이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갖고 있죠. 해본 옆에 애들은 이미 꿈을 깬 거라.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또 대안을 딱 만들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미국 보내는 거라. 캐나다, 호주, 뉴질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이른바 조기 해외 유학을 막 보냈죠. 처음에는 애들만 보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따라가. 엄마가 따라가니까 나중에 아빠가 자살하네? 이 기러기 가족하면서 유명하죠. 우울증 걸리고 막. 보고 싶은데 애들 못 보고 마누라 나중에 거기서 안 돌아온다? 그래,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살림 차리고 막 이래요. 이런 일 많다니까? 남편하고 2년씩 떨어져 있어 봐. 혼자 거기 사노. 그래, 특히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요. 아빠 한국에 두고 어학연수 온 한국 여자들을 보고 오가부라고 그래요. 오클랜드 과북 하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도시를 많이 가는데, 오클랜드 가면 오가북해요. 거기 저끼리 맨날 카바레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뭐 어쩌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영어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거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짓을 하면서 4천만씩, 5천만씩 투자하고, 사교육비가 엄청,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보여요. 1년에 초등이 15,000명이 나갔어요. 제일 많이 나갈 때 13,800명 나갔네. 이 초록색이 초등학생이 나가는 숫자인데. 근데 요 사이에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렇게 나가다가 확 떨어지죠. 갑자기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첫째 원인은 2008년도인가 뭐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미국에서 큰 금융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모기지라는 게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 샀던 미국 사람들이 전부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집을 은행에 다 주는 거라. 그냥 이자 내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 가려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 못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조기유학 가는 이 유행이 끊어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이른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들끼리 뭐 교환 교수로 미국 가거나 상사 주재원이나 뭐 언론사 특파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애기들 데리고 가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아보면 몇 년 살면 애들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게 되죠. 그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거 까먹을까봐 미국에서 올 때 영어 비디오 사오고 영어 동화책 사오고 영어 CD 사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배운 영어를 아이들이 계속 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어떤 똑똑한 엄마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도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등장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 영어 공부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엄마들이 하다 피본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또 키우는 거라. 그 방식이 뭐예요? 결국 단어 외우고 뭘 외우고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문법 공부하고 막 이러는 방식. 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는 방식. 벌써 배 꼬라지가 다르죠. 제 얼굴 쳐다보지 말고 배를 보니까, 배를. 엄마들 지금 애들 태우고 가는 배가 이런 배니까 난파선. 이게 타고 바다를 지나가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저녁마다 집집마다 곡소리 나는 거라. 학원 보내놓고 하면 돈 아깝죠? 그럼 열심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학원에서는 좋은 학원 어때요? 숙제를 내주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기. 초등학교 3학년한테 30개씩 저녁마다 외우러 가죠.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줄 뽑으려면 체크해, 체크.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 저녁에 저녁 밥상 물려놓고 이제 아빠 퇴근하기 전에 빨리 확인해야 되잖아. 단어 뭐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 모르죠. 버벅거리고 이래. 그러면 슬슬슬슬 엄마들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게이지가 차져요. 그럼 뚜껑이 확 열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자들고 손바닥 때린다고 영어단 하나 모를 때마다 한 대씩 자로 손바닥 때린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로 머리통 때리고 있어요.
자로하다 분에 안 차면 어떻게 돼요? 성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막 손에 잡힌 데 들고 막 던지죠. 엄마들 보면 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애 키울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뭔가 하면 충동 조절 장애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애 고생하고 엄마도 맨날 정신과 가야 될 것 같고 미친년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옆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내만 이런 것 같아. 근데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담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몰라. 그죠? 옆집에서 고함 소리 나면 저도 미친년 하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낀데 꼭 일 저지러 가면 내만 그런 것 같죠. 나중에 한 2시간 흐르면 정신이 번쩍 들죠. 잘 때 되면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애 침대에 가가지고 애 막 끌안고 뺨을 비비면서 울죠. 엄마가 아까 미쳤나봐 미안해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그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날 사과하고 또 나 다음날 안 그러나 애들 미리 알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애 똑할 거면서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울면서 미안하다 해주니까 그래도 마음 좀 풀고 잠자는 거예요. 애들은 너무 순수해서 다음날 또 그래도 엄마 하면서 또 와. 어제 막 무슨 마녀처럼 자기한테 한 거 깜빡이 잡아먹고 맨날 엄마 하면서 학교 가다 뛰어오죠.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제 경험이나 고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처럼 우리 아이가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죠. 우리가 사교육을 왜 시키는가 하면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친정엄마한테 돈 10만 원 주는 거는 막 벌벌 떨면서 고민하면서 주지만 애들 학원비는 아끼지 않고 지르죠. 잘 사는 동네에서는요, 어디서 좋은 거 한다 하면 막 멀리서 차포 와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표 영어가 있었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파선 같지 않고 튼튼한, 그죠? 엄마표 영어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기 때 우리말을 배우는 것처럼 듣기를 왕창 하는 거예요. 자, 영어에는 언어를 배우는데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죠. 옛날에는 무식하게 이걸 달리 표현한 뭐예요? 문법, 작문, 회화, 독해 이렇게 불러요. 그래? 이런 어려운 말을 쓰다가 이제 요즘은 좀 세련돼가지고 학습지 같은 데서도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다 하라는 거라 이게 소위 EF의 환경,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에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가면 이제 새가 빠지게 빡빡이 하죠. 빡빡이. 단어 막 연습장에다 수백 번 쓰죠. 100번 쓰면서 밑줄 칙칙 꺼도 지금 다 잊어먹죠.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거라.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이 되려면 10,000번을 들어야 돼. 10,000번. 10,000번 들으면 그게 내 말이 돼요. 근데 뭐 빡빡이 아무리 해봐야 엄마들이 뭐 아무리 성실한 엄마들도 200~300번 더 하겠어요? 또 새로운 단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듣기와 읽기를 왕창 시키는 거라. 재밌으니까. 예를 들면 뭐 듣기 읽기가 뭘 재밌을까 영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재작년인가 겨울왕국이 딱 개봉됐어. 애들 겨울왕국 어떻게 봐요? 한국말로 다 봐요? 제가 아는 애들은 대부분 영어로 봐요. 한국말을 보면 진짜 무식한 거고 한국어를 봐서 내용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다 영어로 본다니까. 왜? 요즘 엄마들이 다 영어를 DVD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슨 학습지를 하거나 다 그래 하라 하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튼튼 영어니 뭐 윤수생 영어니 뭐 아무리 지가 해도 집구석에서 영어의 DVD를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노출시키고 영어 동화책 많이 읽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 없어요. 신문에 막 통광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튼튼 영어를 뭐 2년 했는데 갑자기 뭐 미국 애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사기라 사기. 그 집은 분명히 집에서 딴 거 했었다는 거. 뭐 DVD 보기 이런 거 엄청 해야 되죠. 그래야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뭐 윤생영 학습지 꼴난 거 그거 뭐 일주일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절대 안 돼요. 저도 잘 모를 때 우리 아이한테 윤생영을 시켰어요.
6살 때부터 초등 5학년 때까지 5년을 시켰어. 그리고 윤생영어 경시대에서 대구 대표를 뽑혀서 윤생영어 하는 전국에 똑똑한 애들 다 모아놓고 시험을 치고 이랬어요. 경시대에. 윤생영어 그 테이블 생산하는 공장이 충북 옥천에 가면있어요. 충북 옥천에 윤생영어 공장에 가면 초대형 랩 시설이 있어요. 영어 동시 듣기 평가하는 시설. 그 지방 애들은 다 거기 모이고 수도권 애들은 서울에 장충체육관인가 어디 모여가지고 똑같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이 그런 데로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5년을 했는데 계속 뭘 자꾸 외우라는 거라 문장 외우라 단어 외우라 아침에 윤생영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모닝콜이라고 찌랄하고 막 모닝콜하고 영어로 대화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재 보고 서도 읽는 거라. 아침에 우리 자다 일나가지고 있잖아요. 영어 교재 찾느라고 뛰댕기고 막 못 찾으면 내 뚜껑 열려가 또 막 발로 차고 막 교재 찾아가 겨우 뭐 영어 뭐 책에 나오는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한 줄 읽으면 이어서 한 줄 읽고 5분 동안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윤 선생님이 관리해 주는 거라.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나중에 되니까 5년을 했는데도 외국인하고 말 한마디 못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제가 관리했으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대명동 살았는데 미군 부대 바로 옆 동네예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놀러 가면 미국 꼬마들이 많이 와 있어. 많이는 아니고 가끔 와 있어. 근데 이마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라. 그럼 맨날 모래 뿌려가지고 울려서 보내. 한국 애들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때 아까 말한 잠수내는 사이트에서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영어, 그 당시엔 비디오죠. 영어 비디오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귀를 뚫어서 그죠? 영어 말을 다 알아듣고 막 영어 동화책을 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책이었어요. 지금 없어. 지금은 책 제목이 엄마표 영어 연수라고 바뀌었어요. 이 솔빛 엄마라는 대화명을 쓰는 분인데 울산에 사는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유명해졌잖아요. 책 내고 잠수내 아이들 거의 탈퇴했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솔빛 잉글리시닷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엄마표 영어를 돕고 있죠.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가 돼가지고 애가 귀가 뚫혀야 되죠. 우리 모국어를 다 그래 했거든요. 우리 애들 클 때. 또 겨울왕국 같은 거 보다 보면 재미가 있어. 겨울왕국 뭐 여자애들 같으면 뭐 바비 이런 거. 또 뭐 있노? 남자애들 같으면 토이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애들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 본다니까. 계속 보다 보면 귀가 뚫혀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까 난파선처럼 그렇게 막 학년이 올라갈수록 뭘 외우는 게 많아지고 막 고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를 제대로 하면 귀가 뚫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때 영어 때문에 헤매고 있으면 수학 공부도 못하죠. 근데 한번 딱 이렇게 언어로서 영어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 한국말 주로 듣니까 갈수록 말 잘하죠. 말 듣고도 잘하고. 이상하잖아요. 한번 귀가 뚫히고 말이 열리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갈수록 잘하게 되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점점 영어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아이가 소통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근데 이 엄마표 영어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영어 학습 이론이 있어요. 학습지 같은 데서 가끔 설명할 텐데, 레드라고 해요.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미국의 언어학자,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이구 우리 꼬마들이 어떻게 모국어를 저렇게 받아들이나 하고 연구를 계속했대.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거죠. 증거는 없어요. 그 장치의 이름을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자. 그래서 LAD, 레드라고. 학습지나 영어 학원 설명 같은 데 가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말을 다 받아들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의 말대로 하면 아이들 안에 LAD가 있다는 거라. LAD가 있으면 영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하죠. 나중에 이 미국의 어느 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발견이 있었어요. 독일의 과학자들이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멀쩡하게 하는데 말을 못해. 실어증이죠.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어떤 뇌의 영역이 손상을 당했어요. 그 뇌의 영역이 브로카 영역이라고. 받아들이는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는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부르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의미 전달이 안 되고 횡설수설 혼자 막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실어증을 보고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속에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계속 입력받으면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 겨울왕국 DVD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아이들이 레리꼬를 다 따라해요. 레리꼬 알아요? 겁나네. 뭐 모를까봐. 어떤 아이들은 드레스 분홍색으로 입고 눈 흉내 낸다고 화장지 찢어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이걸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에 막 뿌리면서 레리꼬를 불러요. 왜?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브로카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아웃풋으로 영어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발음 굉장히 좋죠. 어떤 애들 계속 그것만 한 달씩 보니까 원어민처럼 발음해요. 신기하죠? 우리 아이 때는 겨울왕국 없었는데도 우리 아이는 비디오를 보여줄 때 딱 꽂힌 게 사운드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애가 그걸 6개월 동안 보더라고요. 6개월 동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이 저절로 원어민처럼 되고, 뭐 발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걸 다 따라해요. 동작, 소리, 뭐 대사, 노래. 사운드 뮤직이 어려운 노래 많거든요. 쉬운 노래는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이런 거 다 아는 노래인데 사운드 뮤직이 진짜 어려운 노래들이 있다니까. 뭐르르 하고 막 줄리 앤드루스 부르는 마이 페이버릿 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건 내가 딱 들을 때 도저히 못 따라 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애는요 그걸 계속 보니까 다 따라해. 다 따라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해. 그걸 저 mp3를 녹음해가지고 장순애라는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받아들이면 그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야. 애들 우리말을 그렇게 했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건데 어느 학자들이 우리 애기들 낳아가지고 20개월 동안 눕혀놓죠. 그리고 모빌 달아놓고 뭐. 근데 애들 그때는 껌뻑껌뻑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동안 이걸 뭐라고 해요? 침묵기간이라고. 침묵기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침묵기간 동안 아이는 뭘 했어요? 계속 우리말을 입력받은 거라. 엄마 아빠 대화하는 소리, 연속국 소리, 지나가는 그 배추장사 아저씨 차 몰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확성기 틀고 막 이러죠. 그 소리,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와서 애 안고 뭐 얼른 소리 이런 거 계속 들었어요. 엄마가 맨날 안고 엄마 해봐 하고 막 엄마를 10,000번 켜준 거라. 그 애가 10,000번 들으면 어느 날 엄마 한다니까. 침묵기간을 딱 지나니까 20개월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말이 터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벙어리 갔던 애가 갑자기 쫑알쫑알 하면서 계속 죽기죠. 5살, 6살 지나가면 막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엄마도 피곤해. 뭐 자꾸 물어삼고 막. 갈수록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죠. 유아기 때 제일 먼저 애들 말문 트이고 하면 뭐 해요? 보드북 같은 거 사다가. 보드북 알아요? 두꺼운 책, 애들 안 찢어지게 이걸 뭐 보드북이라고 불러요. 보드북에 한 페이지마다 그림 하나씩 들어있죠. 자동차 시리즈, 뭐 과일 시리즈 이런 거 사서 하나씩 넘겨주면서 엄마들이 오렌지, 뭐 사과, 카우 막 계속 해주죠. 이게 읽어주는 거라. 네? 이게 가지고 계속 거쳐서 그 다음에 좀 글밥 있는 책, 한 줄짜리 그림책 읽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듣기와 읽기를 애들한테 하는 거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쓰기 시키죠. 받아쓰기.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말을 모국어를 그렇게 습득했어요. 영어도 그렇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면 다 돼. 근데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설마 우리 애도 되겠어요? 하고 있잖아. 인간이면 다 된다니까.
인간이니까 다 우리말 해가지고 지금 두류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지금 학교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마 될까 이칸다? 자기들 분명히 모국어를 그렇게 습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 터지도록 이야기해도 엄마들은 속으로는 설마 될까? 그건 좀 진짜 똑똑하고 뭐 이래야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영어를 이제 아까 모국어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요약하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라. 자,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 책 읽기예요. 이게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을 보면 그대로 잘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 좀 있으면 검색해봐요. 도서관에서 혹시 있는가. 그럼 제일 먼저 빌려가면 돼요. 흘려듣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 애기들 눕혀놓고 우리말이 막 지나갔다 했죠. 연속극 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이 거기 집중해요. 안내방송 소리, 뭐 배추장 사이즈 소리 집중 안 하죠. 그냥 흘려 들어가, 흘려 지나간 거라. 이걸 보고 흘려 듣기라고. 근데 이게 귀를 뚫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이 어딨나? 더운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흘려 듣기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어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면 옛날 어른들은 뭐 했어요? AFKN 봤어요. 영어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미국 방송 틀어놓고 막 이랬죠. 근데 우리 지금 대상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미국 방송 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 DVD를 보여주는 거라. 영어 DVD를 틀어놓고 거기서 집중 안 해도 돼요. 흘려 듣기니까. 근데 장점이 뭔가 하면 재밌는 걸 잘 골라주면 집중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또 뚫어지게 집중을 한다. 겨울왕국처럼, 토이스토리처럼, 슈렉처럼, 뭐 뮬란처럼. 그죠? 더 어린애들은 더 쉬운 DVD들이 있겠죠.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입력량이 꽉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라. 어느 학자들은 2000시간을 들려주면 귀가 뚫힌대요. 2000시간.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 한다고 쳐봐요. 하루에 3시간씩 영어 소리를 들려주면 2년 지나면 2000시간이 돼요. 곱하기 365 해봐. 한 300만 더 했다. 그럼 2000시간 돼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직접 한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듣고 제 주변에 있는 교회 후배들, 이런 사람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흘려듣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영어 DVD를 자막 없이 보는 습관을 잡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흘려듣기만 하는 거예요. 흘려듣기를 해서 겨울왕국 같은 걸 잘 골라줘야 되지. 그러니까 재밌는 DVD를 이걸 몇 달 꾸준히 자막 없이 보기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를 딱 추가해요. 집중듣기. 집중듣기 뭔가 하면 야처럼 영어책을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어 동화책에 오디오 딸려 나오죠. 그걸 본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영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읽어주는지도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고.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엄마가 같이 도와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이제 어디를 읽어주는지를 알아. 이제 찾아낸다니까. 멍하게 딴 생각하다가 엄마가 감시하러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 후다다닥 하면서 다시 지금 읽어주는 대목을 찾고 있다니까. 그때부터 눈으로 따라하는데 이걸 보고 책에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듣기라고 불러요. DVD는 흘려듣기, 이건 집중듣기라고 하죠. 이건 파닉스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요.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왜 학습지나 이런 거 하면 대부분 파닉스 하죠. 파닉스가 뭔가 하면 소리와 글자를 일치시키는 훈련이에요. 연습. 근데 미국에서도 파닉스는 논란이 많아요. 어떤 교육정책 입안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 교육부 장관이 되면 파닉스를 열심히 시키고 또 장관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파닉스를 또 안 시키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이론가들은 파닉스가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파닉스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말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 그 그림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죠? 그림책만 읽어줬는데도 갑자기 애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돼.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파닉스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되는 거라. 근데 어떤 엄마는 그림책 안 읽어주고 꼭 뭐 신기한 한글 나라서 시키는 대로 막 통문장 교육 뭐 이런 거
내가 어떤 집 옛날에 가보니까 천장에 막 단어를 막 붙여놨어. 카드를 문짝에 장롱에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모든 전 집안이 전부 단어를 붙여놓은 거야. 이걸 뭐 통문자격이라고 하죠. 요 앞에다 TV라고 붙여놓고 TV 앞에 갈 때마다 TV라고 하면 읽게 하는 거야. 이거 책상, 의자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파닉스 하는 거야. 파닉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파닉스는 안 해도 괜찮은데 불안하면 나중에 방학 때마다 한 번씩 파닉스를 정리해 주면 돼요.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처음에 자막 없이 DVD 보기를 그죠? 해서 자막 없이 DVD를 보는데 익숙하다면 그 다음에는 영어 동화책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어 동화책을 소리를 들으면서 듣기를 하는 거라. 비슷한 수준의 영어 동화책 듣기가 또 익숙해지죠? 예를 들면 처음에 할 때는 그 한 페이지에 한 줄 영어 문장이 있는 그런 그 동화책들이 있어요. 그런 동화책들을 뭐 보통 리더스북이라고 그러죠. 읽기 학습자들을 돕기 위해서 단어의 수준을 제한해서 쉽게 만든 영어 동화책들이 있어요. 지금 엄마들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동화책이 뭔가 하면 ORT라고 있어요. ORT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고 옥스퍼드라는 출판사에서 낸 그죠? 영어 동화책 시리즈를 ORT라고 줄여서 불러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는. 예를 들면 ORT 같은 리더스북을 보면 1단계부터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는데 쉬운 단계는 한 페이지에 한 단어, 좀 지나가면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누가 성우가 읽어주는 거죠. 이걸 쭉 들으면서 하다 보면 그 수준의 영어 단어를 계속 들으니까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림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해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외우다시피 한다니까. 엄마들 애기 때 뭐 영어 예를 들면 뭐 트윙클 트윙클 어쩌고 저쩌고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거 많이 들려줘 봤을 텐데 이 마더구스라고 하죠. 마더구스. 미국 영미권의 전래 동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반짝반짝 작은 별인데 이걸 영어로 막 들려주죠.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하도 들으니까 그대로 하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쉬운 영어 동화책을 들려주면 성우가 읽어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단어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죠. 동화책을 여러 개 하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 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처음 하는 저학년 아이들은 하루에 한 동화 이상을 하면 안 돼요. 하루에 5분, 10분 정도. 모르는 말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몇 달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수준의 영어 단어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방금 영어 동화책을 쉬운 걸 읽으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죠? 세 번째 단계 뭔가 하면 성우가 들려주는 음원을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지가 읽는 거야. 지가. 왜? 다 외웠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이렇게 불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모르겠네. 처음에는 DVD를 왕창 보여주는 거라 그냥 자막 없이 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요. DVD 보기만 해도 사실은 의사소통 가능해요. DVD 보기만 한 2년 하면 의사소통 된다니까. 영어로 막 말해요. 우리 아이는 아까 말했죠? 윤생 영어 5년 반을 하고도 외국인 꼬마하고 맨날 싸우고 모래 뿌리고 타던 놈이 제가 그 시중에 나온 책을 딱 읽고 놀래가지고 바로 윤생 영어 끊었잖아요. 제가 5학년 여름방학 때 그 솔빛 엄마라는 분이 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지금 엄마표 영어 연수, 제가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말하는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문법, 이 책대로 제가 바로 끊고 이제 DVD를 그 당시에는 비디오죠. 비디오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딱 보더니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 가서 미국 꼬마들하고 노는데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니까. 엄마들 뭐 지금 별로 감동이 안 오네. 우리 애가 제가 관리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윤생영어를 했겠어요. 5년 반 동안. 맨날 뭐 외우고 지랄하고 통문장 외우고 단어 외우고 뭐 하는데도 미국 꼬마 만나면 대화한다가 안 되더니 사운드 뮤직 6개월 딱 보고 나더니 미국 꼬마하고 영어로 대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철봉에서 놀던 놈이 집에 들어왔어요. 니 아까 그 꼬마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데 직접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카드에 우리 애가 그 꼬마가 뭐 온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 카드에요. 하면서
걔가 어떤 가 미국 꼬마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가지고 지 머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가 거꾸로 하늘 쳐다본 거라. 그 장면에서 모로록 하더라고. 그때 우리 아이는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모두 의사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듣기는 이미 되고 있었던 거라. 이런 일들이 하다 보면 막 일어나요. 아까 모국어를 배울 때 우리 꼬마들은 침묵기간이라고 있다 했죠. 근데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초딩들이 하게 되면 침묵기간이 별로 없어요. 금방 반응이 일어나죠. 겨우 광고를 계속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레디꼬를 막 따라하는 것처럼. 다행히 이제 커서 하면 침묵기간이 별로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덜 불안하죠. 그래도 영어학원 다니면서 옆집에서 단어 외우고 있는 거 보면 또 실실 불안해. 야, 이래가 DVD만 쳐다보면서 침 흘리고 있어도 되겠나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옆집에 저 미친년 하나 산다는 거 모르고 단어 테스트 하면서 맨날 뚜껑 열고 이런 걸 보면, 그죠? 이렇게 하면 뚜껑 열릴 일이 없어. 애들이 영어 DVD 보다가 엄마한테 묻는다니까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야?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알아야 뚜껑 열리지. 내가 모르는데. 그럼 엄마는 몰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알았어 하고 지가 계속 본다니까. 계속 보다 보면 화면과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원리를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영어 학습의 두 가지 길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단어 암기 문법 공부를 통해서 난파선처럼 겨우 쪼각배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튼튼한 그제 유람선을 타고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하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자, 아까 그 난파선 같은 그 길을 가보면 어때요? 마치 탑을 쌓는데 아주 가파르게 돌탑을 쌓는 것 같아. 그럼 몇 개 못 쌓죠. 등산 가서 가끔 보면 돌탑 쌓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돌 하나 위에 또 하나 얹고 하나 위에 하나 얹고 가팔라요. 그러면 6개, 7개도 잘 못 쌓아. 금방 떨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어디 지난 마이산인가 이런 데 가보면 돌탑을 쌓는데 한 개 위에 한 개를 놓는 게 아니라 밑에 뭐 돌을 이만큼 얹어놓고 그 위에 또 얹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돌탑을 굉장히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밑에 얼마나 많은 돌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탑의 높이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거죠. 자, 영어학습, 우리 아이들 영어학습도 마찬가지인데, 단어 암기, 문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는 것은 늘 위태위태해요. 언제 쓰들릴지 몰라. 동네 공부방에 뭐 좀 친절하게 하는 아줌마가 있다고 해서 보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꾸준히 계속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공부하는 아줌마 갑자기 이사 갔고. 그럼 우리는 낙동강 오래 해야 되죠. 또 우리에게 맞는 또 공부방 찾다가 두어 달 쉬어야 돼. 근데 애들 그 시기에 뭐 하다가 쉬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 타고 다시 시작해, 다시. 그리고 있는 집 옆에 애들 돈질한다고 이른바 영어 전문학원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 보면 미국 형하고, 미국인 그 원어민 강사 형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같이 뭐 햄버거집 맥도날드도 가고 막 이러면서 막 롤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국인 형이 휴가 갔다가 귀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수에다 잡혀가. 한국에 오는 원어민 교사가 별로 다 있거든. 그러면 갑자기 그 학원 잘 다니던 애가 낙동강 오리 할 텐데. 그 형처럼 친한 사람 또 찾느라고 또 몇 달 호송해야 돼. 그죠? 마치 돌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원어민 누나하고 친했다 칩시다. 원어민 누나 갑자기 시집간다고 본국으로 귀국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영어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아이가 성장해서 수능을 치를 때까지 꾸준히 뭘 할 수 있는가? 없어요. 이거 좀 하다 보면 불안해? 그러면 옆집에 맨날 뭐 하는 거 딱 살펴봤다가 또 거기 갈아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쉬었다 갈아탔다 쉬었다 갈아탔다. 어머니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랑 똑같죠. 수학 공부할 때 다 수학의 정석 들고 있잖아. 처음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수학의 정석 제일 앞에 보면 집합단어예요, 집합단어. 그건 뭐 새카맣다니까 하도 하다가 덮었다 해가지고. 한 번도 끝까지 가본 적 없죠? 하다 덮었다가 또 뭐 대호각성에서 다시 한번 시작했다가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성문종합영어 같은 거 할 때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성문종합영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요, 앞에 제일 앞에 문장에 5형씩 나오거든? 그것도 열심히 한다. 하고 뭐 책날개에 보면 뭐 영어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있어. 그거 열심히 외우고 막 있잖아요. 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개사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모이를 뭐 잡는다 개사코 뭐 이런 영어 교권 같은 거 막 적어놨어요. 그거 열심히 외우고 문장에 오형식 하다가 답답하고 또 덮죠. 이거 계속 반복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똑같이 이래야 되는 거야. 뭐 좀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갈아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중고등 사춘기 와봐요. 아이고 됐다 뭐 알아서 하자. 그래 밥이나 굶겠나 뭐 네 밥은 뭐 밥벌이는 갖고 태어나겠지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참 슬픈 현실. 근데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알면 아까 말했죠? 2000시간의 임계량, 인간이 한 언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 귀를 뚫는데 필요한 시간 2000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흘려듣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흘려듣기의 대표적인 것이 DVD 보기예요. DVD 보기를 정신하는 애들은 MP3를 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화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DVD 보기가 가장 좋거든요. 요즘은 미국 방송도 그대로 나오죠. 영국의 교육방송, 미국의 뭐 닉 주니어 이런 영어 방송들이 그냥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걸로도 흘려듣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잘 골라서 그러면 DVD 사는데 돈 들잖아요. 이렇게 한다. DVD를 사면 어떻게 돼요? 자막을 엄마 없을 때 애들이 한국어 자막을 선택해서 본다니까. 그러니까 DVD를 사면 안 되고 뭐 학교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래? 웬만한 DVD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제일 엄마들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뮤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사실은 불법도 아니야. 거기 뭐 만 원인가 내면 뭐 영화 한 편 보통 뭐 1시간 30분짜리 다운받는데 140원인가 들죠. 또 외국 영화들이 오래된 것들이 그래서 저작권도 주장하지도 않아. 외국 애들이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저작권 좀 내놓으라고 지랄하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140원에 다운받게 되는 거죠. 뮤디스크 같은 데를 이용하면 영화를 다운받죠.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영화를 다운받으면 자막도 딸려 나오거든? 그냥 자막 지우면 돼.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 가서 내가 영화를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겨울왕국을 다운받죠? 그러면 동영상이 하나 나와. 파일. 겨울왕국.avi 아니면 겨울왕국.mkv 이런 파일이 다운돼요. 이게 동영상이에요. 근데 동영상과 함께 항상 같은 파일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겨울왕국.smi SMI라는 그 영어 글자가 달린 요 파일이 자막 파일이에요. 그 SMI 다니면 무조건 지우면 돼요. 그럼 애들이 엄마 없어도 자막 못 봐. 그 훨씬 낫죠. 요즘은 진짜 돈 적게 들이고 애 키워요. 제가 할 때는 우리나라 비디오 가게 망해가는데 찾아갔어. 망해가면 비디오 하나에 1,000원씩에 막 더 팔거든요. 비디오 대여점 옛날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막 그 가정용 DVD나 이런 거 101마리 달마시안이니 뭐 나홀로 집이니 이런 걸 구해다가 애 보여줬어요. 근데 자막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TV 모니터 조그만데 자막 나오니까 제가 활동하는 그 잠수낸 사이트에서 어떤 똑똑한 엄마가 캔트지 사가지고 붙이래. 자막에다가. 그러니까 TV가 안 그래도 조그만데 10mm에다가 자막을 가리니까 애가 답답하고 미치락 하는 거야. 그때 또 어떤 천재적인 잠수낸 엄마가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데 캔트지 붙이지 말고 클렉스 티슈를 딱 뽑으래. 그래서 티슈 딱 뽑으면 반으로 딱 접혀있죠? 그걸 자막에 딱 가다니면 딱 자막만 딱 가래요. 근데 그래도 떨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물을 딱 뿌리는 거 거기다가. 이게 안 해봤죠? 모니터에다 딱 갖다 대고 물을 딱 쏘면 물 뿌리기에 물을 쏘면 정전기가 일어나서 그게 딱 붙어있어 화면에. 그리고 물을 뿌리기 때문에 반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답답해 한다니까?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고 화면은 반투명해서 보이고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그것도 엄마들이 시장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띄고 보잖아. 보통 일이 아니죠. 띵나 해갖고 뭐 또 온도 측정하고 엄마들이 하더라고. 이게 너무 또 안 됐죠. 그래서 우리 할 때는요, 저 미국에 가면 중고 비디오 파는 사이트가 있어. 타워레코드.com, 아마존.com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비디오를 주문했다니까. 자막 없는 거 찾으려고.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문하겠어요? 똑똑한 엄마들이 요즘으로 말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해외 직구하는 법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놓죠. 그대로 하잖아.
해외 직구 해봤어요? 저도요, 잠수에서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영어를 모르니까. 혹시 돈 뛸까 싶어가지고,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절대로 10만원 이상 주문 안 하고, 비디오 6개, 중고 비디오 주문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우리 집까지 그놈의 비디오가 도착하는데 한 달 걸려. 왜? 배송을 배로 하다, 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봐. 한 1분만 하면 다운받지, 영어 한 편. 진짜 이 애들 엄마표 영어하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위디스크나 엄마들 뭐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죠? 좋은 DVD 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흘려듣기를 충분히 하는 거라, 임계시간 2000시간. 이거 흘려듣기가 충분히 되고 자막 없이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집중 듣기를 한다고 했죠. 동화책을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mp3 음원을 듣는 작업. 또 이것도 충분히 하면 그 다음에는 음원 빼고 영어 동화책만 주고 애들이 읽게 하는 작업. 이걸 몇 달 간격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이 세 가지를 하루에 동시에 하는 거야. 그때부터 2년 정도를 계속 같은 방식을 하면 2000시간이 지나가요. 2000시간 지나가면 애들이 이제 영어로 중얼거린다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학원을 다니거나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 딱 들어가고 나서는 지가 다 알아서 제가 우리 아이 6학년 때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애가 어느 날 영어로 일기를 쓰겠대. 한글 일기도 안 쓰려고 하는 놈이 니가 갑자기 돌아나가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대. 게임머니가 필요한데 자기가 영어로 일기를 한 편씩 쓸 테니까 2,000원씩 돌라 하더라.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 속으로는 내가 2만원도 주고 싶다. 애가 한 달을 딱 영어로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목표를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안 써. 그 한 달 동안 영어 일기가 어땠는 줄 알아요? 내가 딱 보니까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 하나는 첫 번째, 스펠이 다 틀려. 아직 쓰기를 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 2, 3년은 귀를 뚫어준다 했죠. 모국어처럼. 그 쓰기를 하던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펠이 다 틀렸어요. 소리 들린 대로, 파닉스 대충 들린 대로 쓴 거라.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영어가 일기가 살아있어. 우리처럼 뭐 SV, OC 해갖고 뭐 문장의 오형식 생각하고 막 장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화책에서 나온 대로 미국 꼬마들이 말하듯이 또 DVD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살아있는 영어를 막 죽기는 거라. 우리는 막 주저주저하고 조심스럽고 이게 뭐 맞니 틀리니 뭐 문법이 맞니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애들 DVD를 많이 보여주면요, 그래서 제일 빨리 하는 말이 오마이갓이에요. 영화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오마이갓이거든. 우리는 뭐 그런 말 모르죠. 뭐 I go to school 뭐 우리는 이런 거부터 하잖아. 근데 애들 오마이갓 그리고 또 웁스 하고 이런 거 발표했을 때 이크 하면서 뭐 깜짝 놀라는 소리 있죠. 이게 웁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영어를 애들이 입 밖으로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라.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파른 한 칸짜리 돌탑을 쌓는 게 아니라 빙산처럼. 빙산 알아요? 빙산? 가끔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 침몰했대. 빙산 보면 조그매. 근데 어떻게 배가 침몰하나 싶죠.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은 조그매요. 근데 바다 밑에 잠겨있는 큰 본체가 있죠, 본체. 그래서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빙산, 거대한 빙산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시험으로 드러난 영어 실력은 빙산의 일각이라 요만큼밖에 안 드러나. 알아요? 근데 얘는 무너지지 않는 영어 기초를 가지고 있어.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비디오를 120편인가 봤는데 이미 귀가 뚫히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듣기평가하죠. 중학교 때도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수능 모의고사 듣기평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가끔씩 듣기에서 하나씩 틀리는 거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지금 이거 틀릴 실력이나 익하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수능도 아니고 모의고사인데 영어 듣기를 학교 스피커로 틀어주거든요. 근데 봄날이야.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영어 듣기 평가는 너무 느리게 말하고 그러니까 햇살 감상하다가 놓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듣기 평가는 너무 느려. 지금 엄마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빠른 것 같지. 제대로 듣기를 한 아이들한테 이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못 들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빙산의 일각, 빙산같이 그 거대한 듣기 실력이 이미 갖추어지는 거죠. 방송이 들리니까. 영어 듣기 평가는 천천히 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듣기 평가를 해야 되니까, 느릿하게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애들 메모하고 뭐 이러면서 듣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 영어 시험은 아주 유치하죠. 물론 중고등학교 가면 뭐 늙은 선생님들이 문법 평가하고 익하면 점수가 개판으로 나오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갈수록 선진화되겠죠. 다 젊은 선생님들이고 원어민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평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는 뭐 하늘을 나는 거지. 우리 애는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연세대 경영학과의 거의 80% 아이들 외고 출신이에요. 서울의 명문 외고들 있죠. 연세대 경영 가려면 수능에서 상위 약 0.5%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도 그냥 외고가 아니라 서울에 가면 제일 좋은 외고가 뭐예요? 대원 외고, 그 다음에 용인 외고, 한영 외고, 명덕 외고 이런 데거든. 이런 데 애들이 대거 왔어요. 외고 애들은 내신이 나쁘죠? 그래서 서울대 잘 못 가고 대원 외고 같은 경우에 1학년이 한 학년이 450명인데 그 중에 한 6, 70명만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왜?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하니까 내신이 너무 나빠서. 이 애들이 다 연세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과거든요. 요즘 법대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애들 친구들 뭐 다 외고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뭐 외고는 그냥 뭐, 외국 물도 한 번 안 먹고, 어학 연수도 한 번 안 갔는데, 거기서 아직도 자살 안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 엄마표. 이건 뭐, 놀래야 되는데. 자, 이제 이야기 다 했어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자막 없이 DVD 보기. 이걸 흘려듣기라고 했어요. 아주 어둡노, 여기는. 저거 오래되고요, 오래되고. 렌즈를 갈아야 돼요. 자, 흘려듣기를 하시면 처음에 재밌죠? 왜? 좋은 DVD, 쥐가 좋아하는 DVD 보니까 재밌잖아요. 영어가 재밌어야지. 모든 공부는 재밌으면 애들이 해요. 재미없으면 미치다 하고 막. 자,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DVD 보기를 통해서 노출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제일 노출 시간을 확보하기 좋아요. 저학년 때는 좀 무리지만, 한 5학년이 되면, 한 4, 5학년 되면, 영화 한 편 하루에 한 편 보면, 1시간 30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를 녹음해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주말에 여행 다닐 때, 아침에 밥 먹을 때, 잠순에서는 독한 엄마들은 애가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안에, 테이프 꽂아두는 뭐 이런 거 있죠. 마이마이 같은 거. 이런 거 집에 요즘은 MP3 다 듣느라고 마이마이 같은 거 다, 그죠? 채워놔 놨잖아? 그거 꺼내가지고 전업사 아저씨 불러가지고요. 출장 나오고 한 10,000원 주면 돼. 그럼 화장실 스위치를 딱 따가지고 스위치 선에 연결해요. 마이마이를. 그리고 화장실 안에 딱 집어넣어놓고 애가 화장실 가서 불만 켜면 바로 안에서 지가 좋아했던 DVD 소리가 막 나오는 거라. 애가 화장실 3번만 가면 30분 확보돼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3시간 채우는 거라 3시간 가니까 굉장히 막 아이고 그걸 왜 하나 싶죠. 물론 다른 사교육을 정리해야 되지. 학원 돌아다니면서 뺑뺑이 돌면서 이거 하긴 어렵고요. 학원을 정리하고 그럼 노출 시간이 그냥 쉽게 확보돼요. 하다 보면 DVD를 자꾸 보는데 그 어린이용 DVD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꾸준히 보다 보면 아는 단어가 자꾸 출몰해. 아까 말했죠. 어떤 단어가 자기 말이 되면 10,000번을 들어야 한다는데 DVD를 보다 보면요 계속 어린이용 DVD 나오는 단어가 빤해.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가 빤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애들이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말이 돼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휘력이 풍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거지.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휘력이 풍부해져. 근데 이걸 막 억지로 막 우겨 넣기 식으로 막 머릿속에다 우겨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단어를 외우다시피. 그럼 정말 어렵죠. 그냥 땅바닥에 던져놔라. 그리고 DVD 보기 장점이 뭔가 하면 화면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도움이 되죠. 어린이용 DVD니까
그리고 발음이 원어민처럼 좋아지는 건 옵션이고, 겨울왕국에서 보듯이 긴 대사도 그냥 줄줄줄 해요.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언어를 습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엄마표 영어를 흉내낸 영어 학원도 있어요. 토스라고 들어봤어요? 토스라는 영어 학원이 지금 망했어. 본사가 망했어요. 그것도 그 자본이 투자됐는데, 그 동네마다 하나씩이 아니고 구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 있는 토스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이 토스라는 학원은요, DVD 하나 빌려주고 한 달 동안 그걸 계속 애들로 하여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 외우지? 따라해? 그러면 2달마다 한 번씩인가 학부모들 초청한대. 그래서 애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 영화를 재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엄마표 영어 기법으로 말하면 미미킹이라고 불러요. 미미킹, 흉내내기란 뜻이에요. 배우나 그죠? 성우들의 연기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이런 건 자연스럽죠. 애들 영어 TV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내용을 모르는데 봐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되죠. 몰라도 보다 보면 화면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금방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인용 영화만 아니고 어린이용 DVD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DVD 보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노? 이거 설득해야지 뭐. 왜 DVD를 봐야 하는지 이거 설득해.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2월달에 엄마들 제 강의를 듣는, 제 어린이집에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몇 년씩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도 해가지고 엄마들한테는 이거 강의하지 말고 자기 애들한테 좀 해달래. 엄마들이 애들한테 말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나? 그런데 원래 2월달에 어린이를 위한 잠수의 영어법 설명회를 한번 했잖아요. 어린이 선생님에서.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그 동영상이 다 있어요. 그 엄마 대신에 제가 애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잖아. 이번 여름에도 한번 할까 싶어요. 반복은 어떻게 하나? 애가 하자는 대로. 애가 뭐 어떤 걸 막 하나만 집요하게 판다. 그러면 다 외워서 좋고. 그죠? 계속 비디오 바꿔달라 해. DVD를 바꿔달라 해. 그러면 다양한 DVD를 만나서 좋고. 이렇게. 해석을 좋게 하는 거예요. 애가 원하는 대로. 어떤 아이는 지게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봐. 어느 날 되면 결국 딴 걸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뭐 죽을 때까지 보지는 않으니까. 우리 아이는 사운드 뮤직을 6개월 봤어요. 그리고 얘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런 뮤지컬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대박친 게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인 뚱뚱한 여자 우피 골드버그라고 나와가지고 막 가스펠을 부르는 거 있어요. 알팔로힘 하면서 막 이런 노래 부르고 막 그게 원투가 있고 원투. 그것도 갖다 주니까 한 2달씩 보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런 뮤지컬들 애니 왕과 나 또 오페라의 유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음악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영어 하는데 돈이 안 들어. 돈이. 흘려듣기를 할 때 가장 적당한 수준은 뭔가 하면 잠순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모든 영화들 DVD를 단계를 나눠놨어요. JD라는 말은 잠순의 DVD 단계라는 뜻이고 저학년들이 가장 보기 적절한 것은 JD 2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DVD다. 자, 이게 JD 2단계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 엄마들이 아는 거 있으란 건 모르겠다. DVD 보여주기 해봤어요? 안 해봤죠? 해봤어요? 이거 딱 보면 다 유명한, 메이지 들어봤어요? 이거 유명한 건데? 페파피그, 까이오. 영어로 써놔서 못 알아듣나? 이게 2단계 DVD예요. 이런 건 한 30분에서 1시간 이런 작품들 이런 거 보는 거죠. 이거 3단계. 베렌스타인 베어. 유명한 클리포드, 올리비아, 마들린인가 이건 4단계죠. 그 유명한 바비, 예? 아서, 호리드 헨리, 이거요. 프린세스 소피아. 여자애들은 공주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요즘 애들 내가 보니까 바비 많이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 DVD 4단계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저학년 때 흘려듣기를 하면 돼요. 이런 걸로 하면 장점이 뭔가 하면 같은 캐릭터가 동화책에도 나와. 그러니까 DVD 보기 흘려듣기를 한 걸 그 같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바비를 좋아한다면 동화책도 바비 나오는 동화책을 택해서 집중 듣기를 하면 돼요. 지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애들 계속 좋아하고 반복해서 하거든요. 5단계는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을 5단계로 보통 분류해요. 여기 보면 겨울왕국, 프로즌 이게 겨울왕국이죠. 토이스토리. 이런 것들이 5단계예요, 5단계. 근데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디즈니나 픽사나 이런 데서 만든 영화들이 애니메이션들이 전부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재밌어 하다 보면 앞에 2, 3, 4단계처럼 2, 3, 4단계의 DVD를 애들이 유치하게 생각해.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만 길들이면 안 돼. 이런 거는 유인용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겨울왕국이나 이런 거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수준의 또 이보다 더 빠른 영화들, 애니메이션을 뮬란이니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아까 2단계에서 4단계짜리를 시시해서 안 할라 해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어 책 읽기가 잘 안 되죠. 왜냐면 그거 쉬운 거라서 영어 책 읽기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고학년 때 시작하면 2, 3, 4단계를 잘 안 보려고 해요. 5단계 이상의 이런 거 빠른 걸 보려고 하고 재밌고 이러니까 나홀로 집에 난 남자애들 이런 거 보거든요. 아니면 뭐지?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다 보면 책 읽기는 잘 안 돼요. 그럼 책 읽기 잘 안 되면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근데 DVD만 해도 의사소통은 저절로 돼요. 이 5단계 이상으로 해도 귀를 뚫어지고 대화를 하게 하는 건 가능하고. 근데 필기시험에서 듣기 평가는 다 만점 맞겠지만 그죠? 독해에서 리딩에서는 영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공부에 좀 소질 있고 이런 애들은 그죠? 낮은 단계부터 DVD를 보면서 영어 동화책 읽기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어차피 공부에 소질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 애들은 그냥 높은 수준의 DVD를 보여주면서 귀를 뚫고 말을 하게 하고 이건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는 그냥 그것만 해도 된다는 뜻이죠. 6단계부터 9단계는 이제 일반 영화들 그리고 뭐 이건 높은 단계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죠. 월령공주 마이 네이버 토토로 뭐 이런 거 있어요. 천공의 성장부터 이런 애니메이션도 애들 좋아하는 건데 이건 좀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2단계에서 4단계 책을 찾아보시면 책을 뭐 혹시 빌려보시거나 하면 그 단계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작품들은 그 잠수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대표적으로 5개씩만 딱 뽑아온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리즈거든. 예를 들면 까유가 한 작품이 아니고 극장 개봉 까유는 한 작품일지 몰라도 TV 시리즈 까유는 계속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집중 듣기도 뭐 마찬가지인데 하다 보면요 저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 효과가 저절로 발생해요. 그리고 집중 듣기를 꾸준히 하면 그 집중 듣기 책이 다루고 있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쉬운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당연히 의미를 아는 단어와 문장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읽으면 그냥 무슨 뜻인지 알아요. 꼭 튼튼영어에서 말한 것처럼 뭐 튼튼영어에서는 그걸 뭐 직독직해라고 불러. 읽고 바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해석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하고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지. 해석이란 말은 다시 그걸 또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를 하게 돼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수능을 치는데 수능 치고 보면요 긴 문장이 막 한 페이지 반씩 뭐 지문이 달려 있고 영어 지문이 있고 그 밑에 문제 3문제 있고 이렇거든요. 수능 쳐봤죠? 안 쳐봤나?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단어 외우기를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10개쯤 나온대. 근데 문제 다 맞아. 수능 만점 맞았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했더니 우리 애가 하는 말이 한 문장을 지문을 쫙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안 돼. 왜? 어릴 때 봤던 DVD 한 장면 또는 어릴 때 읽었던 영어 동화책의 한 장면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밑에 딸린 문제 3문제가 그건 뭐예요? 한 문장에 줄 꺼놓고
그죠? 밑줄 친 그것의 용법과 같이 쓰인 것을 고르시오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다 고르는 거지. 꼭 단어 몰라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유추해내는 거라. 그 지문의 내용이 다 파악되니까 꼭 지역적인 한두 단어 몰라도 정답을 다 골라내는 거죠. 단어를 묻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수능에서. 문법도 딱 한 문제 나와요, 요즘 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모국어를 배우듯이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걸 2년 정도만 제대로 하면, 2, 3년 정도만 제대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해도 돼요. 이래가지고 한 애들, 제대로 한 애들은, 여학생들은 언어에 좀 빠른 애들을 보니까 5, 6학년 되니까 해리포터 영어 동화책 그냥 읽어요. 그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 공부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취미생활. 왜 다른 공부하면서 영어는 휘파람 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이 우리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로스쿨 간다고 토익이 필요하대, 로스쿨 가니까. 그래, 몇 년씩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물론 고등학교 때는 수능 한다고 조금 했지만, 그죠? 대학, 지금 26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군대 갔다 오고 놀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토익 치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친 거죠, 그러니까. 토익 960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시험 점수에도 그냥 공인 시험 점수 다 내면 다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좀 하면 만점이지. 토익 같은 거 만점 받는 데 많거든요. 토익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서. 그 희한해요. 이렇게 어릴 때 한번 모국어처럼 한번 습관을 딱 잡아두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이것도 궁금한 거 묻겠죠. 영어 책을 읽고 있는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능하나? 근데 뭐라 했어요? 원래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했어요. 하루에 5분 또는 10분 영어 동화책 하나 정도 이렇게 짧게 끊어주고,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하고 꾸준히 하면 가능하죠. 제가 제 경험으로는 보통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나 보면 처음에 몰라서 처음에는 손가락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성우가 읽어준 걸 따라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하면 그 다음부터 다 찾아서 파닉스가 발생해요.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엄마들은 또 학습지 같은 데서 요즘 세일펜 영어 동화책 이래 갖다 대면 읽어주고 이런 거 있더라고. 그거 해도 되나요? 이 카드? 그런 영어 동화책이 많으면 그런 걸로 해도 되죠. 근데 꼭 그 세일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냥 아무나 mp3 틀어놓고 하면 되고요. 집중하기 싫어한데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대부분. 왜? 모르는 동화책을 억지로 읽어야 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꼭 해야 됩니다. 왜? 영어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전 단계 연습이죠. 훈련이에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DVD 보기는 뭔가 돈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영어 동화책 읽으면서 음원을 듣는 거니까 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많이 시키는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이 대부분 실패해. 왜? 이건 힘들거든요. 애들은 재밌어요. 꾸준히 하는데 힘들어서 이거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짧게. 엄마들 욕심내면 안 돼요.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짧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5분, 10분 이래가지고 고학년이라도 맥시멈 30분을 넘지 않게 이렇게. 나중에 되면 애들이 집중하게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옛날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들이 그림책 읽어준 것처럼 영어 동화책을 재밌는 지가 좋아하는 영어 동화책을 성우가 읽어주면 그거 듣기를 억수로 즐긴다니까. 익숙해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짧게 꼭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눈으로 찾을 수 있게 되면 짚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반복은 어떻게 하는가, 이건 아이에게 맡깁니다. 이거 전부 책에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책을 한번 사시면 사전처럼, 엄마표 영어 사전처럼 책 사놓고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왔어요. 잠순에서 원래 또 엄마들 친절하게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어. 그리고 국영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어가 반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마표 영어가. 그걸 그대로 내가 스캔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듣기 할 때는 이런 동화책들이 있다. 아까 말한 ORT라는 게 이거예요. 어디 갔노? 옥스퍼드 리딩 트리 시리즈.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다 하더라고. 애들이 좋아한대요. 이런 시리즈만 사도 이게 비싸거든요.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어. 자기한테 필요한 단계만 사도 되고, 한 시리즈마다, 한 단계마다 여러 시리즈가 있겠죠. 요 5 지금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애 대학 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뭐 많은 모든 교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고 이제 엄마들 피곤해 하시니까 자 이것도 지나갑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했던 영어를 음원 mp3 빼고 그냥 책만 읽게 하면 읽을 수 있다 했죠. 원리가 똑같아요. DVD 계속 보다 보면 DVD 나오는 말을 지가 다 따라하고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걸 제가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해야 될 걸 한꺼번에 다 말하니까 엄마들이 한꺼번에 들으면 아이고 저걸 내가 하겠나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처음에는 뭐 해요? 자막 없이 DVD 보기. 이것만 하는 거라. 이게 안정되면 또 살짝 하나 추가하고 이런 식이니까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요. 지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려니까 굉장히 뭐 많은 걸 하는 것 같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는 1년을 잠수해서는 적응 과정이라고 불러요. 적응 과정. 적응 과정에서 엄마들이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먼저 자막 없이 DVD 보는 데 익숙하게. 그리고 애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주기.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애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코드가.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하잖아요. 아이 특성에 맞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음악, 노래가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공주가 나오는 걸 좋아하죠. 어떤 아이는 로봇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맞는 DVD를 잘 골라주는 것, 이게 첫 1년의 목표예요. 이게 잘 되면 몇 달 후에 쉬운 영어 동화책을 손가락 짚어가면서 읽기,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잘 되면 한 6개월 후에 손가락 짚어가면서 읽었던, 들었던 이걸 지 혼자 읽어보게 하고, 이걸 첫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2년, 3년은 똑같은데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교재만 조금 수준이 높아질 뿐이죠. 이게 2년째 하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DVD 보기, 집중 듣기, 쉬운 책 읽기. 같은 패턴인데 첫 1년이 딱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가게 돼요. 안 하고 지금 막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뭐 잘하시고 있다 이러면 오늘 제가 들었던 말을 집에 가자마자 귀를 청소하시고 잊어버리고 지금 잘하던 대로 하면 돼요. 괜히 또 막 잘하는 거 멀쩡한 것도 막 억지로 막 애하고 싸워가면 끊고 뭐 이래 하면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근데 한계에 부딪혔다. 애도 답답해하고 나도 어찌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잘 못하겠으면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카톡 날리거나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연구소 오시면 이 엄마표 공부법을 친절하게, 지금 한 번만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제가 어린 스님들 강의할 때는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한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5년 동안의 강의들이. 그래서 어린이 서점 호세우치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도 지금 동영상 녹화해서 올리긴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하루 만에 다 말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그죠? 들으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한 강의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예를 들면 아까 DVD를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거 있죠. DVD 목록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카페에 들으시면 DVD 목록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DVD 목록을 2단계부터 9단계까지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시간 나시면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우리하고 친해지면 복사도 해드려요. 요즘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듣는 많은 엄마들이 외장 하드 들고, 저 우리 엄마병원 전문가인데 저분한테 외장 하드 들고 막 지방에서 와요. 통째로 복사해 가려고. 욕심도 많지. 아,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외장 하드 그거 다 복사하려고 하면 뭐 1테라짜리 외장 하드 갖고 오면 하루 종일 컴퓨터를 아무 일도 못하고 그거 복사만 해야 되거든. 그건 좀 욕심이죠.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친해져가지고 우리를 저작권법으로 고발하지만 않는다면 USB 갖고 오면요. USB, 대용량 USB 64기가 이런데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 애들이 한 달, 두 달 볼 건 그대로 다 담을 수 있고. 컴퓨터 좀 하시면 위디스크에서 목록만 우리 카페에서 프린트 하시고 또는 책에서 참고하시면서 위디스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smi 요거만 지우면 되죠. 자막 파일만 지우면 돼요. 아이고, 시간은 제한되고 날씨는 덥고 제가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될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습하는 길. 이건 고난의 길이다. 개고생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습득하는 길이 있다.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우리가 환경만 조금 꾸며주면, 그죠? 정말 돈 절약하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두렵지만, 사교육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딱 한 2, 3년만 집중적으로 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 2, 3년 지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6개월만 딱 DVD 보기를 해도 아이 안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DVD를 보면서 애들이 막 영어를 막 시부랑거리고 이런 건 집집마다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 듣기라는 것을 하고, 집중 듣기가 또 안정되면 영어 체육이라는 건 굉장히 쉽다. 해보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이런 영어 자료를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요즘 도서관, 공립도서관 가면 이런 DVD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두류도서관? 이런 데 가면 DVD 자료나 이런 거 많아요. 음원 자료 이런 걸 빌려서 활용하셔도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또는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이 시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이 도서관, 도서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빌려서 보시거나 한번 사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쫓겨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제가 자신이 없네요. 어쨌든 저도 이 아이를 직접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는 길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빙산처럼 학교 영어 평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충분한 듣기를 통해서, 그죠? 빙산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어 저변을 귀를 뚫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결국은 이거 못하면 계속해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게 돼요. 근데 어릴 때 이것만 한번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계속해서 영어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죠. 우리 아이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 주변, 제가 교회 후배들 또 제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그대로 다 따라오고 있어요. 잠순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면 이 카페에 와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같은 거 남기시면 우리가 답변도 해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주 적게 올지도 모르니까 각오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오신 건 엄청나게 오신 거죠. 저 교육특구 가면요, 월서초등학교, 신월성지구에 월서초등학교인데 거기 가니까 저학년 교육원들 200명이 왔어요. 거기 뭐 난리예요. 무슨 막 엄청난 전쟁 같아, 전쟁. 근데 여긴 조용하게 좋네. 사교육 학원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돈 들죠. 옆집 보내는데 내 안 보내면 불안하죠. 차라리 그런 게 없는 게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 저도 사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한 남구 대명동에서 우리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힘을 내시고, 그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다. 돈도 크게 안 들고 오죠. 그러니까 책 사는데 이 잠순에 책 사는데 한 2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구하기 어려우면 우리 카페에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예, 마치겠습니다.